안녕하십니까. 장덕쌤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관리 기능사 요점 정리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수 분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스팀 세퍼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수 분리기는요, 앞에 나왔던 원통 보일러의 비수 방지관이라고 있었어요. 이 비수 방지관과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즉, 이 기수 분리기는 수관식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에 발생하는 이 물방울을요 제거하는 장치를 기수 분리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비수 방지관도 원통형 보일러에서 수면에 있는 물이 튀어 올랐을 때 이 물 자체가 전기와 같이 어, 이송되는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똑같이 기수 분리기도 수관식에서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사이클론형, 그 다음에 스크래버형, 배풀형, 건조 스크린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뭐 어떤 사이클론 같으면 원심력을 이용한다. 스크래버는 겹침판을 이용한다. 배풀은 방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건조 스크린은 여가망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자주는 안 나오기 때문에 대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비수방지관은 원형 보일러에 설치하고 기수분리기는 수관 보일러에 설치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요. 주전기 밸브라고 있어요. 자, 전기가 나가는 추가되는 밸브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보일러 이제 상부의 중간 부분, 동의 중간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전기 밸브를 열게 되면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이 전기가 어, 전기 헤더 쪽이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첫 번째 여는 밸브가 바로 이 주전기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 주전기 밸브는 이 앵글 밸브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앵글 밸브라는 것은 이제 배가 전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밸브가 주전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헤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주전기 밸브에서 이 나가는 이 전기를요 이것이 사용체에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곳에 약간 모았다가요 이제 사용체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이 전기를 헤드에 전기 헤드에 이제 모아요.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기 헤드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장치라고 되어 있죠. 신축이라는 것은 이 배관이요 전기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늘어나죠. 그리고 배관 전기가 이제 다시 이제 식으면은 이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배관이 늘어나고 줄어들었을 때에 그 늘어난 길이나 줄어든 이런 것을 흡수를 하는 신축 방향성을 흡수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신축 장치라 이렇게 하죠. 강관은 보통 30m마다, 동관은 20m마다 이렇게 한 개씩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신축 장치의 이제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루프형, 벨로우저형, 스위블형, 슬리브형, 스위블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일단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프형 같은 경우는 고압 대용량이죠. 모양 자체가요. 루프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루프형이고 가장 이제 고압에 쓰는 것이고요. 스위블형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지블리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압에 쓰는 것 하면은 루프형, 가장 저압에 쓰는 것은 스위블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 밸브를 보죠. 감압, 압력을 감소하는 밸브다. 자, 이것은 전기관에 당연히 설치하겠죠.
뭐 온수관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고압측의 압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저압측의 전기 사용량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고압의 압력을 이제 저압으로 바꿔주는데요. 고압이 뭐 높든지 낮든지 출구 쪽이죠. 출구 쪽의 압력을 항상 똑같은 압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감압 밸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 트랩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기는 이송이 되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응결수되는데 응축수라고 이야기하죠. 응축수가 발생합니다. 이 응축수는 전기에서는 필요가 없는 이제 불이죠. 그래서 이 응축수를 중간중간에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응축수를 자동으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 장치를 가지고 전기 트랩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응축수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이제 중간중간에 배출하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응축수를 제거를 함으로 해서 어떤 이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요. 숙격작용을 방지합니다. 이런 응축수에 의해서 이제 숙격작용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숙격작용 발생을 방지하고요. 또 부식도 이제 방지하죠. 왜냐하면 응축수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열 손실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이 전기 트랩의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랩의 이제 종류가요.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계적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 연력학적 트랩.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이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종류 있죠. 각각 두 가지씩 있어요. 기계적 트랩은 비중량차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켓식하고 이제 프로트식이라고 있죠. 두 가지의 종류가 기계적이고요. 온도 조절은 온도 차이로서 이제 응축수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벨로우즈식하고 바이메탈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적은 연력학적 속도 차에 의해서 이제 응축수를 제거하는데요. 오리피스식하고 디스크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두 가지인데 이것이 많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뭐 어떤 분은 이제 기계적은 기버풀, 뭐 온도 조절식은 온벨바, 뭐 열역학식은 열오디,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요 분류 요거하고 이제 종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트랩 설치 시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트랩의 입구간은 끝내림 구배죠. 끝내림입니다. 끝내림 구배를 한다는 거. 트랩은 붉고 짧게 해야 됩니다. 굵고 짧게 한다. 그 다음에 트랩과 전기 설비와의 거리도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트랩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를 한다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트랩의 주의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32번에요. 축열기에 나왔죠. 스팀 어큐몰레이터 이렇게 하는데요. 축열, 축은 이제 저축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아놓는다 이런 뜻인데 열을 이제 모아서 저장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축열기라 이렇게 합니다. 보일러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전기가 남아돌았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자, 이 남아도는 이 전기를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부족할 때 이제 재공급하는 뭐 전기 저장, 뭐 은행이다 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전기가 많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것을 버리면은 손실이 많이 생기죠. 자,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축열기, 스팀 어큐뮬레이터라 이렇게. 33번죠. 전기 내관입니다. 자, 내관. 안쪽에 있는 관이다 이런 거죠. 자, 급수 내관요. 급수를 하는 라인에서 이 급수 배관이 이 보일러의 이 원통이 이렇게 있을 때요. 보통은 이제 이 급수 내관이 전체 안전 저수위 바로 50mm 이제 아래에 있어요. 안전 저수위가 보통 3분의 2보다는 조금 낮게 있죠. 그래서 이 통 안으로
이제 배관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급수관이 오겠죠.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 안에 동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관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물이 막 그게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이 배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뭡니까? 뭐 샤워기처럼 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급수내관입니다. 자, 요거는 위치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안전 저수위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자, 50mm 아래에 설치를 한다는 거,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설치 위치가 너무 높으면은 프라이밍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낮으면은 전열면이 또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 있죠. 안전 저수위보다 50mm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급수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내관 바로 전에 이제 급수를 해주는 급수 펌프가 있죠. 급수 펌프는 기본적으로 2세트입니다. 2개 이상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자, 여기 2개를 전부 다 이제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세트는 이제 동력으로 운전, 그러니까 어떤 모터로 운전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세트는 뭐 전기로 운전되는 것을 설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전기로 설치하는 인젝터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이 세트, 동력을 보통 2개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요즘하고 예전하고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추세가 되는데 일단은 이 2세트를 한다는 거,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 펌프의 기본 종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회전식 펌프와 왕복동 펌프 이렇게 있는데요. 회전식 펌프는 이 임펠러의 회전에 따라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원심력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 것을 이제 회전식이랍니다. 종류는 이제 터빈 펌프하고 그 다음에 볼루터 펌프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동 펌프는요, 피톤의 어떤 왕복 운동이죠. 왕복 운동으로서 이제 급수를 하는 것을 왕복동이라는데요. 요거도 보시면은 워싱턴 펌프하고 그 다음에 프란자 펌프, 그 다음에 웨어 펌프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왕복동 펌프보다는 회전식 펌프를 많이 씁니다. 뭐 터빈이라든지 볼루터 쪽을 많이 쓴다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종류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트가 전기로서 이제 공급하는 인젝터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인젝터가 상당히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한 번씩은 그래도 나오는 것이 이 인젝터입니다. 자, 이것은 인젝터는요, 전기의 분출 속도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급수를 한다. 전기가 나오는 이 속도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것이죠. 전기의 어떤 분출 속도로 가지고 급수를 이제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인젝터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동 순서하고 전기 순서도 뭐 예전에 많이 넣었지만서도 지금도 뭐 아주 가끔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본래 척에 흡수 밸브를 열어요. 흡수 밸브를 연다. 그 다음에 흡수 밸브를 이제 열어요. 그 다음에 전기 밸브를 열고요. 전기 밸브를 열고는 그 다음에 핸들을 이제 연다. 요 방식인데요. 자, 요 그냥 순서를 보세요. 급수 밸브 연다, 전기 밸브, 흡수 밸브 열고, 그 다음에 전기 밸브 마지막으로 이제 핸들을 이제 연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전기 순서는 반대죠. 뭐 요거는 시동보다는 전기가 조금 덜 나온 추세입니다. 핸들을 닫고 흡수 밸브를 닫고요. 그 다음 전기 밸브 닫고 볼로의 급수 밸브를 마지막에 닫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는 것이 이제 급수 밸브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여는 것이 핸들이죠. 그리고 닫는 것은 핸들이 제일 먼저고 거꾸로 돼 있죠. 볼로 급수 밸브를 제일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인젝터의 장점이라고 있는데요. 자, 인젝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입니다. 그리고 형태에 비해서 급수 능력이 크다. 뭐 크기는 작은데 급수 능력은 크다 이런 뜻이고요. 지급이 또 간단하고 또 가격이 이제 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공간도 적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이게 급수가 혼합이 되면서 급수 자체가 조금 내열이 되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젝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급수를 하는데 급수가 안 되는 불능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기 압력이 낮을 때죠. 그러니까 2kg 퍼센트 제곱 0.2 메가파스칼 이하 되겠죠. 요 압력이 낮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급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한 50에서 한 65도 이상 되면은 또 급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관에서 공기가 셀 때, 흡입관에서 공기 새면은 진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등으로 노즐이 막혔을 때, 그 다음에 인젝터가 가열. 인젝터 가열은 요게 이제 급수 온도가 이렇게 높을 때가 많이 일어나는데, 인젝터 가열.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전기가 사용했을 때죠. 습도가 너무 높은 전기는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 전기 사용. 이거는 인젝터 가열, 급수 온도 높을 때 같은 것이고요. 노즐의 마모나 PSC. 이거는 여기 있는 노즐이 막혔을 때 이런 거하고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요. 이제 폐열 해소 장치라 있는데 이 폐열은 보일러 이제 배기가스가 이제 연도를 통해서 꿀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열 손실이 이 폐열 배기가스에 의한 거죠. 이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부분의 열 손실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인데요. 열 손실열 중에서 배기가스 손실열이 가장 큽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열 해소 장치가 보통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가제절공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가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제열기, 가제절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손실열을 이렇게 네 가지의 장치로 해소를 하죠.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치되는 것이 보일러 쪽으로 봤을 때 가열기입니다. 가열.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은 슈퍼 히터가 됐는데 배기가스의 열을 남아있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죠. 자, 중요한 것이 가열은 전기의 온도입니다. 온도를 높이는 장치가 가열기고요. 자, 제열기는 좀 특별하죠. 터빈이죠. 전기 터빈에서 팽창을 하여 온도와 압력이 떨어진 가열 전기를 중간에서 유출하여 배기가스열을 이용해서 다시 저압하여서 온도를 상승한다. 좀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요건 일반 이제 그 보일러에는 이게 제열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병합 발전소용 보일러에 사용한다. 떡 쓰는 데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는 열병합 발전소의 보일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에서는 사실 가열 제열기는 대부분 없다 보시면 돼요. 그 제열기는 열병합 발전용에 사용하는 이 전기가 이 전기 터빈에서 그죠? 이게 한번 돌리고 나면은 이제 온도하고 압력이 떨어져요. 그 떨어진 이 전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열을 준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제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일러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절탄기하고 공기 예열기가 되는데요. 절탄기는 부르는 말이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코노마이저라 돼 있죠. 이코노마이저. 자, 이것은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급수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설치된 데도 있고 또 사용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아주 좀 잘 나와요. 급수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라는 거 있죠. 요거. 그래서 절탄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급수 예열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탄기 아니면 급수 예열기 여기처럼 영어로 이코노마이저 이렇게도 한다 이런 뜻이죠. 일단 절탄기 내의 무료 온도는 한 45도 정도 이상이고요. 이때 배기가스 온도는 170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온도가 낮으면은 이 연료 중에 있는 S 항분, 유항분에 의해서 저온 부식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를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탄기라든지 밑에 있는 이 공기 예열기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우리가 저온 부식이라고 하고 이 저온 부식을 일으키는 이 물질이 바로 요 S 항분이 되겠습니다. 자, 절단기 특징을 보시면요. 이 절단기가 급수를 예열하기 때문에 보일러의 이제 효율이 이제 좋아지겠고요. 이 급수 온도 차에 따라서 또 열 능력이 또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이 좀 제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발생 시간이 단축이 되죠.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빨리 전기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통풍 저항은 대신에 커요.
왜냐하면 배기가스에 의해서 이 절탄기를 이제 통과하다 보니까 통풍장은 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듯이 저온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하고 또 검사가 곤란하다. 이런 것은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예열기를 보죠. 말 그대로 공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송풍기를 이용해서 보일러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잖아요. 이때 이 공기를 미리 열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를 공기 예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탄기 특징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보일러의 어떤 효율 상승,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소 상태가 좋아지죠.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면은 불이 더 잘 탑니다. 그 다음에 적은 가인 공기로 완전 연소를 된다. 연소가 잘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저질 연료도 연소가 할 수 있다. 질이 좀 안 좋더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요거 5번, 6번 하고 이제 똑같죠. 통풍장이 크다, 좋은 부식 발생, 청소 검사 곤란하다. 이것은 절단기의 이제 안 좋은 부분과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절 장치의 순서는 정발관 있고 그 다음에 가열, 제열, 절탄, 공기예열, 이제 연도. 사실은 전체가 연도상에 있어요. 연도는 보일러하고 꿀뚝의 그 중간에 이제 연결되는 이제 배기가스 통로를 이제 연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가열기하고 제열기 쪽에는 고온 부식이 발생합니다. 고온 부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절탄기하고 공기 예열기 쪽에서는 이것은 저온 부식이 발생해요. 여기는 고온 부식. 그리고 이 고온 부식을 발생하는 이제 물질이 이제 V라고 있어요. V 바나듐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나듐에 의해서 이제 그 고온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S 항에 의해서 이제 저온 부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계는요, 보일러에서 기본 하는 것이 불호동관식 이제 압력계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계 그 밑부분에 배관하고 압력계의 그 사이에 사용하는 이 배관을 우리가 사이폰관이라 해요. 사이폰관은 모습이 이런 식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가 이제 압력계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요게가 압력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보일러의 어떤 이제 쪽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이폰과는 이제 뭐를 채우는가 하면 물을 채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둥글게 있는 요 있죠. 요 2분의 1 정도로 할까요? 요 중간 부위를 이렇게 물을 채워요. 밑에. 그래서 물을 채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온에 의한 압력계 보호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 자체가요 아주 온도가 고온이 되겠죠, 그죠? 전기의 고온에 의해서 압력계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가 바로 압력계로 이렇게 이 압력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작동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폰관에 물을 채운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 크기를 보시면은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10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압력계 눈금은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 자, 요거는 이제 자주 좀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고 요 눈금판의 이 전체 바깥 지름 뭐 100mm 이상 뭐 이런 경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의 이제 점검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압력계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개를 설치하는데요. 먼저 점화전. 자, 보일러가 가동 전에 만약에 압력계의 눈금은 0이 나와 있어요. 정상이라요. 근데 이게 압력계가 점화전인데 이게 뭐 1kg라든지 압력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 상승할 때에 압력계 눈금을 확인해야 되고요. 압력이 상승하면서 이 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침이 있죠. 침이 막 흔들린다는 것은 이 안에서 압력이 자꾸 이렇게 뭐죠? 맥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대기압일 때는 지침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0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압력이 이 동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 압력계가 고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를 손으로 가볍게 쳤을 때요. 이것이 지침이 흔들리면 안 돼요. 손으로 쳤는데 지침이 이게 이제 침이 있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침이로 있는데 여기 침이 이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막 움직인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자, 온도계 했는데요. 온도계는 바이메탈 온도계를 이제 보통 보일러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계에 지금 온도계가 있어야 될 곳일까요?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쪽 보시면은 급수 쪽에 급수 온도계, 그 다음에 버너 입구 기름 보일러 갔을 때 이제 급유 온도계, 그 다음에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가 있을 때요.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있을 때는 이제 전후입니다. 전후. 이제 절단기 전, 그 다음에 뭐 절단기 후,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전, 공기 예열기 후, 전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배기가스 온도계요. 그 다음에 가열기하고 제열기가 있을 때는 요것은 출구만 있으면 돼요. 출구. 요 입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게.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이제 입구, 출구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열기, 가열기는 입구는 필요 없고 출구만 있으면 됩니다. 출구. 그래서 여기 이제 가끔씩 헷갈려 가지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유량계를 보겠습니다. 용량이 1톤 이상의 보일러에서는 이제 최적식 유량계를 설치를 한다. 뭐 최적식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용적식 유량계를 하는데 말 그대로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뭐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죠. 자, 급수관에 이제 설치하는 것은 급수유량계. 그 다음에 기름 쪽에 이제 설치하는 것은 급유유량계. 가스 쪽에는 이제 가스 뭐 유량계, 뭐 가스미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뭐 유량계다. 그러니까 급수라든지 급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이제 가스 이런 쪽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유량계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록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제 보일러가 운전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음 동작을 저지하는 보일러의 안전장치이다. 자동 안전장치다 이랬죠. 그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이제 그 다음의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자동 안전장치를 가지고 인터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록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죠. 자, 압력 초과 인터록, 말 그대로 압력이 초과했을 때 이런 것이겠죠. 전기 압력이 기준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여 압력이 초과 시 보일러를 비상 정지하는 장치를 가지고 압력 초과 인터록이라고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전기 압력 뭐 제한기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이제 설정된 압력보다 너무 이제 초과했을 때 보일러를 이제 정지하는 이런 이제 장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저수위 이제 인터록이라고 있죠. 저수위 인터록이라는 것은 보일러 수위가 너무 이제 감수시 너무 이제 낮게 됐을 때 저수위가 되었을 때 보일러를 정지하는 장치를 가지고 저수위 인터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저수위 뭐 제한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착화 및 실화 인터록이 있어요. 이제 불착화는 불이 안 붙을 때고 실화는 이제 보일러의 불이 꺼졌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점화가 늦을 때 아니면은 보일러 운전 중 실화 시 불이 꺼졌을 때 보일러를 비상정지하는 장치가 이제 불착화 및 실화 인터록이고 이것은 하형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연소 인터록이라고 있죠. 연소가 잘 안 될 때에 작동하는 것인데요. 불완전 연소실의 압력이 낮을 때 보일러를 비상 정지하는 장치를 저연소 인터록이라고 이것은 논의 압력 제한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지 인터록이라고 있어요. 이 프리퍼지라는 것은 처음에 보일러를 가동할 때에 송풍기에 의해서 논외의 어떤 미연소 가스를 배출하는 보통 30초에서 5분 사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송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버너와 전자밸브가 작동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인터록을 설치한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풍기가 작동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버너라든지 전자밸브가 이렇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든
이제 인터록이 브리퍼지 인터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터록 장치들 있죠. 한 5가지들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인터록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 장치 이름들 요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